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석방된 한국인 직원들을 태울 전세기는 이번 주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저녁 미국으로 출발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 1차관은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무더기 구금 사태와 체포 장면 공개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이 조속하게 해결되어도 그 이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와 함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와 싱가포르 등이 도입한 전용 취업 비자를 우리도 신설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는 실패했는데 외교부는 미국 주요 인사 접촉 계기마다 별도 비자 쿼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우리 국민이 구금돼 있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센터 앞에 나세용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나 특파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그곳에도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현장 대책반은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자 구금센터 부근입니다. 부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구금센터 측이 굉장히 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생중계를 준비 중이던 취재진들에게 구역 바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현장 대응팀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100여 명을 만나 얘기를 들었고 오늘 추가로 남은 200여 명을 면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4일 연행된 여직원 11명은 이곳이 아닌 다른 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체포 장소에서 차로 4시간가량 떨어진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7개 업체 11명의 여직원들이 구금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안도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한국 업체는 MBC에 빨리 나온다니 다행이라며 아침 일찍 면회로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고 다만 미국 쪽 발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제 일부 구금자는 지인과의 면화에서 평소 복용하는 의약품이 빨리 반입됐으면 한다거나 이 밤에 춥고 시설이 낙후해서 지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미국 이민단속국의 개별 분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금시설 관계자는 한 명당 1시간 정도 걸리는 조사라고 설명을 했는데 길게는 8시간 가까이 걸리는 등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아직 심사 전이라서 전화나 일반 면회는 어렵고요. 다만 양국 정부 간에 한미 간의 협상이 타결된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해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금된 근로자들은 다행히 풀려나게 됐지만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 기업들은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비자 문제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권유해 놓고 정작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 비자는 미국 전체에서 연간 8만 5천 명에게만 발급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전기차 등은 공장 건설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 건설 과정에서 회의 참석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나 관광용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은 확대하지 않은 채 이런 우회적 방식까지 단속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조금까지 내건 미국의 투자 권유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는 10개 지역에 60조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와 HD현대 등 국내 조선업계도 마스카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필요한 인력이 수급되지 못하면 공장 건설은 물론 전체 투자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일정한 인력은 이렇게 취업 비자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왔으면 좋겠다. 지난 2006년 한미 FTA 때부터 우리 정부는 전문직 비자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한국 전문직 유입으로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거부해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도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100만 명씩 불법 이민자를 잡아 추방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비현실적인 단속 실적 압박으로 애꿎은 우리 기업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장 위로 헬기가 접근하고 장갑차를 앞세운 무장 차량이 들이닥칩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줄지어 수색을 당했고 일부는 케이블 타이와 쇠사슬에 손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단속엔 이민세관 단속국은 물론 국토안보수사국, 마약 단속국까지 대거 동원됐습니다. This in fact was the largest single site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매일 3천 명 가까이 붙잡아 내쫓겠다는 건데 백악관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e'd have to arrest 7,000 every single day for the remainder of this administration just to catch once Biden released the nation. 현지에선 과도한 실적 압박이 무리한 법 집행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끼몰이식 마구잡이 단속에 실탄을 사용하거나 달아나던 이민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까지 표적이 되자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규모 추방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이민자들을 내쫓고 있다며 글로벌 파트너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외신들도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고 특히 한국 정부가 동맹이면서도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조 전 대표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성비위 파문으로 전원 사퇴했습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월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당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고 조국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날에도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확산됐습니다. 더구나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 다음 날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가해자를 두둔했고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이른바 개돼지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졌는데 조 전 대표는 당시 당적 박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회피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면복권으로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오늘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해 MBC에 안타까운 마음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결정을 보여주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로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가 열릴 11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안팎에선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어 당초보다 조 전 대표의 더 빠른 복귀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건데 매년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해서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이 착공됩니다. 연평균 27만 호, 30만 호 규모였던 일기 신도시가 매년 들어서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실제 착공 물량 기준으로 실행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특히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개발을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LH가 매각한 택지를 건설사가 사들여 주택 공급을 해왔는데 부동산 불황기엔 민간이 주택 분양을 하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시대 경기가 안 좋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민간 건설사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LH가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속도라든가 물량을 확보해서 LH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브랜드를 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시행하는 것에 비해 주택 공급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적자 부분을 메꾸면서도 직접 시행을 통해 얼마만큼의 주택 공급 가격에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선호도 높은 서울 도심 지역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강남과 강서, 노원 등에 있는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합니다. 용적률 500%까지 고밀도로 재건축해 2만 3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와 일반 분양의 혼합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와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등도 4,000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단지로 탈바꿈합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앞서 보신 공급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 등을 조사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대출도 더 조여서 당장 내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LTV 한도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18억 6,500만 원, 신고가에 매매 거래 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8일 뒤 취소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는 지난 1월엔 151건에 불과했지만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6월엔 1,067건으로 특히 많았습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가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증빙자로 제출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하고 둘이 신고만 하면은 그 다음날 즉시 실거래가 사이트에 공개가 돼요. 이런 허위 거래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지 않도록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춥니다. 다만 627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며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포함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